쭉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사 조절 과정에 대해서 쌤이 지난번에 우리가 9월에 딱 한 차씩 수업을 했었었는데 요 내용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를 하는 게 목표였어요. 원액생물 복습과 하지마. 강제로 꺼버릴 거야, 소리. 장난치지 마라. 그래서 원액생물 복습과 진액생물 새로운 내용을 두 개 다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 접속하는 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서 원액생물 복습만 오늘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진액생물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이거 시반 수업 했던 건데 화면 같이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우리 전사 조절 과정은 원액생물과 진액생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수십만, 수천만 종, 수백만 종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생물 종이 있지만 그 생물 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원액과 진액으로 쌤이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액생물 전사 조절했던 거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잠깐 회상을 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원액생물 전사 조절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원액생물 대표적으로 누구 썼지? 누구 썼어요? 우리 대장균 썼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얘기했던 거. 대장균이었는데 대장균의 전사 조절에서 우리가 에너지 원에 따라서 전사가 조절되는 걸 봤습니다. 자, 대장균의 원픽은 지금 누구라고 쌤이 적어놨어요? 포도당. 포도당이라고 적어놨죠. 그래서 원픽이 있으면은 우리가 나머지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포도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없으면 영양분이 없으니까 대장균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겠죠. 네. 죽어야 돼요. 자, 그런데 죽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영양분을 사용하더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젖당이란 아이더라. 자, 근데 사실 실제로 얘들아, 젖당은 2당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구분이 되어 포도당과 갈락토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쌤 저번에 설명했었죠. 그쵸? 그럼 얘들아 봐봐. 실제로는 젖당을 이용하는 거긴 하지만 사실 젖당을 이용하는 것은 목적이 뭐야? 젖당을 분해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 명만 얘기해 줄까? 어떤 걸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포도당? 포도당이야. 이 포도당을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얻고자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얘들아? 젖당을 뭐 해야 되겠어? 포도당이 되게 분해해야 되겠지. 그쵸? 그럼 분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효소가 필요해요. 분해 효소를 이 대장균이 만들어야 돼요. 젖당 있을 때. 또 두 번째는요. 뭐가 필요할까? 젖당은 얘들아 대장균 밖에 있는 거야. 근데 밖에 있는 것을 대장균 쓸 수 있어요? 아니잖아. 대장균 밖에 있는 젖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저 대장균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아니지. 저 대장균 어떻게 해야 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젖당을 이동하는 효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해하는 효소와 이동하는 효소를 모두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이 효소들을 만들어내느냐? 자, 봐봐. 언제 만들어내는지 보시면 여기 다시 적어놓을게. 자, 얘들아, 원픽이 있으면 원픽만 사용하면 되니까 젖당을 만들 필요 있어 없어? 원픽은 있고 세컨픽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러한 분해 요소나 이동 요소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맞아요? 야, 21명이 듣고 있는데 한 명도 내를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얘들아, 마이크를 계속 켜기 싫으면 컴퓨터로 듣는 친구들은, 노트북에서 컴퓨터로 듣는 친구들은 스페이스바를 살짝 누르면 마이크가 돼요. 그리고 떼면 다시 꺼져요. 대답할 때만 누르고 대답해줘도 돼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포도당과 젖당이 같이 있다고 볼게. 자, 두 개 같이 있으면 얘들아, 원픽을 쓸까, 세컨픽을 쓸까? 원픽. 원픽을 먼저 써야 되겠지. 원픽을 다 써. 얘를 다 쓰고 나서 없어졌어. 소진됐어. 고갈됐어요. 그러면 이제 누굴 써야 돼? 젖당. 젖당을 써야 되는 거죠. 그때만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때만 발현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 지난시에 했던 걸 다시 한번 교과서 정리해보면 밑에 이제 줄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원액생물인 대장균이, 자, 색깔 좀 다르게 해야 눈에 띄려나? 자, 대장균이 젖당을 이용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냐? 젖당을 분해하는 요소가 필요해. 왜? 포도당을 얻어야 되니까. 두 번째는 이 분해를 하려면 먼저 들어와야 되겠죠. 이동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럼 이러한 효소들을 암호화하고 있는 유전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구조 유전자라고 합니다. 쌤, 왜 이렇게 불러요?
나도 몰라요. 지들이 정한 거예요. 과학자들이 정한 거니까 이 명칭에 대해서는 너무 타이트하게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조유전자고요. 그럼 특징은 뭐냐? 이들의 특징은 이거야. 인접하게 배열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조절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한꺼번에 전사가 되는 게 특징이에요. 한꺼번에 전사가 되는 게. 아, 이거 어떡해? 필기 해야 돼? 뭘 어떻게 이거 들려. 일기는 얘들아 굳이 위에 건 안 해도 되긴 해요. 해야 될 것 같으면 해야 되고 안 해도 안 해도 되고요. 줄만 그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설명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얘기할 때만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자, 전사가 됩니다. 하나의 프로모터에 한꺼번에 전사가 되는데 얘들아 전사가 되려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전사가 된다라는 말은 RNA 중합효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 RNA 중합효소가 붙는 자리가 필요한데 그게 몇 개냐?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프로모터.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해서 전사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인접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접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프로모터 용어 정리 한번 할게요, 얘들아. 이거는 적어주세요. 기억하지 못한 친구들은 무엇이다?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자리였다.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자리였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정신이 없는데 요거 다시 지우고. 지우고 봅시다. 자, 얘들아 끝날 때 쌤이 한 번 더 출석 확인할 거야. 그때 최종 출석 확인할 겁니다. 됐어. 자, 얘들아 그림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구조유전자가 있죠. 저 구조유전자 아까 뭐였지? 저당 이용에 필요한 효소라고 했습니다. 분해시키는 효소. 이동시키는 효소들이 여기 있어요. 원래 예전에는 이 락G와 그래서 그게 락G, 락Y, 락A 이렇게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의 이름을 우리가 각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어야 돼요. 순서나 이런 거를. 네, 이제는 그걸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구조유전자는 이렇게 세 가지 락G, 락Y, 락A로 구성이 되고 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저당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효소들이다. 분해시키거나 이동시키는 효소들이다. 라고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 위에 말처럼 어떻게 되어 있어? 그치? 인접하게 배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인접 배열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인접 배열되어 있고 얘네들은 하나의 프로모터로부터 얘기를 했어요. 앞에 보시면 프로모터가 있네요. 프로모터가 뭐라고 되어 있어?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자리다라고 적혀 있지. 저기 보시면 RNA 중합효소 결합하는 자리다. 그럼 뭐냐면 여기에 이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는 이 자리에 중합효소가 붙으면 자, 중합효소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들아? 결합하면 어떻게 돼? 쭉 전사를 해서 번역을 하겠죠. 맞아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서 쌤이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자, 지금 만약에 프로모터와 쌤이 표시해 볼게. 체크하는 거. 프로모터와 이 구조 유전자만 있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프로모터 RNA 중합효소가 여기 계속 붙으면 얘가 여기 계속 붙어. 중합효소 결합해. 그럼 계속해서 전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번역이 일어났겠지.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저당 이용에 필요한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들아 저당 이용에 필요한 요소를 매번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위에서 우리 얘기했잖아. 언제만 하면 돼. 포도당이 없고 누구만 있을 때, 저당만 있을 때 발현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 그림처럼 이 그림처럼만 되어 있다. 이 그림처럼만 되어 있다면 계속 발현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거를 조절해주고 막아주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아주는 아이가 존재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작동 부위예요. 자, 작동 부위는 뭐냐면 누가 결합하냐면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는 자리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누가 결합해 있으면 여기에 억제 단백질이 결합을 합니다. 자, 결합을 하고 있으면 자, 프로모터가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자리를.
없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은 뭐가 안 일어나? 전사가 일어났지 않아요. 근데 만약 이 자리에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 전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하나의 프로모터, 그리고 작동 부위, 그리고 구조 유전자. 다시 자, 얘들아 보면 다시 하나의 프로모터, 그리고 그 뒤에 작동 부위, 그리고 구조 유전자 3개. 요 3개가 나란히 있는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오페론이라고 한다. 여기 줄거 볼게. 오페론은 여기 정했습니다. 하나의 프로모터와 작동 부위 구전자가 나란히 존재해서 하나의 전사 단위다. 하나의 전사 단위다. 라고 보면 될까? 얘들아, 왜 하나의 전사 단위냐면은 전사되는 단위가 하나잖아요. 봐봐. 락G 발현될 때 락 Y도 발현되고 락 A도 한 번에 발현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번에 일어난다는 전사 단위라고 해요. 이 하나의 전사대로 묶여있는 유전자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오페론이라고 한다라는 거. 오페론. 근데 이 오페론은 어떤 거에 필요한 오페론이야? 젖당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오페론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 젖당 오페론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까지가 젖당 오페론이야. 쌤 지금 설명하는 거. 여기가 젖당 오페론이야. 여기까지가. 프로모터부터 여기까지가 젖당 오페론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 그런데 얘들아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 조절 유전자라고 하는 또 독특한 아이가 있어요. 보이시나요? 조절 유전자. 근데 그림에서 보니까 이 조절 유전자에서 뭐가 발현돼? 억제 단백질이 발현되고 있어요. 조절 유전자에서 억제 단백질이 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어때? 이 조절 유전자는 자, 위 뒤쪽에 있는 여기 있는 자, 얘들아 이거 보라색 쌤 초록색 펜 잘 보세요. 여기 프로모터와 이 작동 부위가 이 조절 유전자한테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여기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영향이 있다, 없다? 뭘까요? 없어요. 그렇지, 없어요. 영향 안 줘요. 아이고, 뭐 잘못했겠어. 미안. 영향 안 줘요. 그러면 얘들아, 영향을 안 준다라는 말은 이 조절 유전자로부터는 항상 뭐가 만들어진다? mRNA가 전사가 돼요. 항상 전사가 되는 거야. 그럼 항상 전사가 돼서 mRNA가 만들어지면 얘는 항상 번역이 돼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진다?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그럼 억제 단백질이 안 만들어질 때가 있어, 없어, 얘들아? 응? 조절 유전자가 얘들아 정상이라면 항상 뭐가 만들어진다? 항상 억제 단백질이 생성이 돼요. 자, 이게 특징이에요. 자, 오페론 앞에 이 젖당 오페론에 결합하는 이 억제 단백질은 오페론 내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어디냐면 조절 유전자입니다. 이걸 조절하는 유전자라는 의미예요. 조절 유전자에서 이 억제 단백질이 항상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항상. 그럼 얘들아 여기서 문제. 자, 이 조절 유전자는 그러면 젖당 오페론의 구성 요소일까 아닐까? 자, 이 조절 유전자는 젖당 오페론의 구성 요소로 볼 수 있다, 없다? 어떤 건가요? 있을까 없을까? 자, 얘들아 50% 확률인데 누구 한 명이라도 찍어봐.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응, 없어요. 없어. 이게 중요해. 없다라는 거. 자, 아까 얘기했지만 오페론은 얘들아 다시 옆에 보이는 초록색 박스 내용만 해당됩니다. 프로모터, 작동 부위. 자,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를 묶어서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하고요. 이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에 벗어나 있다라는 거. 오페론의 구성 요소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135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 정리하면 얘들아, 자, 포도당이 있을 때는 얘가 원픽이니까 포도당을 먼저 이용한다라고 했어. 그치?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에너지 얻어요. 자, 근데 포도당을 모두 다 썼어. 그러니까 포도당이 없어. 그리고 누구만 있을 때?
저땅만 있을 때는 이제 저땅을 분해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저땅을 분해한다라는 말은 뭐가 발현된다라는 거야? 이때 저땅 오페론에서 전사가 일어나고 번역이 일어나서 발현됨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그러면 자, 전사 조절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적으시면 되는데 여기 하나씩 보면서 쌤이 설명할게요. 자, 먼저 얘들아 저땅이 없을 때입니다. 가는 저땅이 없을 때고요. 나는 저땅이 있을 때인데 요거 좀 수정해 줄게요. 선생님 이거 수정했죠? 저땅이 있을 때라고 하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저땅만 있을 때가 돼요. 저땅만 있을 때. 자, 그럼 얘들아 여기 설명해주고 있지. 저 땅이 없을 때는 얘들아 여기 봐봐. 저 땅이 없을 때는 전사가 안 일어나긴다고 얘기했어. 그치? 왜 안 일어나?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으니까 전사가 안 일어나요. 자, 그림을 한번 볼게. 봐봐. 자, 조절 유전자는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얘는 누구한테 조절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 왜 아무도 안 해줘? 안 받는다. 안 받으니까 어떻게 돼? 항상 발현이 된다. 뭘로? 억제 단백질로 항상 발현이 돼요. 그럼 억제 단백질은 항상 만들어져. 그러면 저 땅이 없을 때는 이 억제 단백질이 항상 어디에 결합하냐면 작동부에 이렇게 결합을 해요. 그럼 작동부에 결합하니까 누가 붙지를 못해?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이 RNA 중합에서 결합을 못하니까 당연히 뭐가 안 일어나? 전사가 안 일어나는 거지. 구조는 전사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고요. 자, 오른쪽 저 땅만 있을 때를 보면 자, 저 땅만 있을 때 얘들아 뭐야? 쌤이 조절 유전자는 따로 누구로부터 조절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가 만들어진다? 조절 유전자 정상이면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억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특징은 뭐가 있어? 저 땅이 있어요. 그럼 저 땅이 있으면 뭐야? 저 땅만 있으니까 저 땅을 분해해서 써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전사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처럼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파란색 보일지 모르는데 여기 전사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럼 전사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는 것처럼 중합효소가 결합을 해야 되겠지. 어디에? 프로모터에. 그러려면 얘들아 무슨 어떤 거 해야 돼? 이 작동 부위에 이 여기가 작동 부위야. 이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 결합하면 돼, 안 돼? 안 결합하면 돼요.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결합을 안 할 수 있어? 모양이 바뀌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여기 보는 것은 저 땅에 의해서. 저 땅이 억제 단백질과 결합을 하면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그럼 모양이 변하면 어떻게 돼? 우리 배웠잖아요. 단백질은 모양이 변하면 기능을 잃어버려요. 그 기능이 뭐야? 억제 단백질 기능. 결합하는 건데 결합을 잃어버리는 거야. 작동부에 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시키지 못해요. 전사를. 그래서 프로모터에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전사가 일어나면 번역이 되어서 저 땅이용에 필요한 효소들이 분해 효소랑 이동 효소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고요. 자, 그럼 밑에 보면 얘들아 저 땅 유도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저 땅을 대장균이 들어올 때 저 땅의 형태가 아닌 이 저 땅의 형태를 조금 바꿔요. 조금 변형시키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저 땅 유도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바꿉니다, 모양을. 그래서 그걸 저 땅 유도체라고 한다라는 것만 그냥 참고하시고 밑에 1, 2, 3번은 정리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억제 단백질 합성되는 시기는 언제다? 항상이다. 항상. 조절 유전자가 항상이다. 조절 유전자가 정상이라면 항상 발현이 됩니다. 자, 그 기능은 뭐라고요? 기능은 작동부에 결합한다. 결합해서 뭐 하는 게 목적이야? 오페론의 전사를 조절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동부에 결합하면은 오페론 전사를 억제하는 거고요. 만약에 저 땅이 결합을 해서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하지 못하면 전사를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림 가에서 보면 얘들아 2번 구조 유전자가 전사되지 않아요. 가에서는. 근데 나에서는 전사가 됩니다. 자, 그 이유는 가에서는 억제 단백질이야.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해. 그러면 누가 결합하지 못해? RNA 중합효소가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야? 전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전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거야? 억제 단백질에 누가 결합했어? 젖당 유도체가 결합을 했지.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들아? 억제 단백질 모양이 변한다고. 그럼 변하니까 뭘 못해요? 작동부에 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작동부에 결합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 RNA 중화효소가 프로부터에 결합하겠지. 그럼 뭘 할 수 있어? 전사할 수 있는 거잖아. 정리되겠어요? 응, 될 거라고 믿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작동부에 돌연 변이가 일어나 억제 단백질이 작동부에 결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항상 발현된다. 왜 그럴까? 막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프로부터에 계속 RNA 중합해서 붙는 거야. 항상 발현되는 거야. 언제? 무엇에 관계없이. 저 땅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있던지 없던지 간에 계속 발현된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여기 세 문장 정리하고는 수업 끝낼게요. 자, 원핵 생물의 전사 조절을 얘들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면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저당 오페론입니다. 이 저당 오페론 특징은 뭐냐면 분해할 물질이 있을 때, 저당 오페론은 저당이 있을 때 전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분해할 물질이 있을 때 전사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물질이 충분해. 그러니까 오히려 얘가 많으니까 전사가 중단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오페론은 합성한 오페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 오페론은 얘들아, 저당 오페론은 뭐야? 자, 저당 오페론은 저당을 분해하는 데가 목적이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뭐야? 저당이 있으면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저당이 없으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특정 물질이 어떤 물질이 많아? 얘는 뭐냐면 얘를 합성하는 게 목적인 거야. 그럼 합성하는 게 목적이니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오히려 일어나야 되는 거고 있으면 많으면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로 뭐가 있냐면 이 특정 물질 예로 지금 쌤이 적어놨는데요. 누가 있냐면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트립토판 오페론이에요. 그래서 이 트립토판 오페론 같은 경우는 얘를 트립토판을 합성하는 게 목적인데 그러니까 트립토판이 부족하면 전사가 일어나 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립토판이 많아요. 굳이 전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 저당오페론처럼 분해할 물질이 있을 때 전사가 일어난다. 즉 전사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이러한 물질을 우리는 유도성 물질이라고 보십니다. 대표적으로 저당이 있어요. 다시 이런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오페론의 전사를 유도한다라고 해서 그 물질을 우리는 유도성 물질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저당이 있다라는 거. 반대로 어떤 물질이 있으면은 오페론의 전사를 억제한다라고 해서 그 물질을 우리는 억제성 물질이라고 하고 그 예로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페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얘들아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출석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